대이놈은 근데 용도지구는 개념을 묻는 문제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하려고, 고도지구는 높이 최고 한도 정하려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고,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려고, 단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자, 경관을 보호하려고 지정한다. 제일 먼저 무슨 지구? 자, 경관지구. 그럼요. 떠들어야 돼.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이 경관지구는 종류 몇 가지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요거 옆에 프린트 펼쳐놔야지. 교과서는 경관지구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러죠? 프린트 보니까 자식 턱 외우는 거예요.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무슨 경관? 자연경관. 그 다음 시가지 경관. 그 다음 특화 경관.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을 객관식 풀어야 되는데 얼마나 얘네들이 익숙해야 되겠냐고. 아침에 신문에 딱 뜰 때 트럼프가 방한을 했다는 기사가 제일 일면 떠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방한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청와대 만나고 기사 딱 떴어. 그 슬쩍 지나가면서 봤어. 그 다음에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신문 일면 기사에 누가 나오는지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트럼프가 오늘 왔다네?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니고 상원 의원 중에 한 놈이 이름이 이상한 놈이 왔어. 그 놈이 일면 기사 떴어. 자, 쓱 봤어. 가서 누가 왔는지 신문 나오는 그 놈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트럼프는 수천 번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걔는 낯설고, 그러니까 자꾸 익숙한 단계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늘상 얘기하지만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지구는 종류 몇 개? 3개. 자식, 턱 이렇게. 자연, 시가지, 특화. 자식, 턱 뭐 비슷한 머리 하면 돼. 비슷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봐봐요.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지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내거든. 3개인데 2개라고. 그러면 자연경관은 봐봐요. 산지, 구릉지 등에 뭘 보호하려고? 그럼 자연경관이니까 자연경관이지, 무슨 개념을 내는데 틀리면 그 사람이 마약한 사람이지. 자연경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뭐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볼까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의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한대요. 그럼 뭐요? 시가지 경관이지. 그 다음 지역 내 주요 수계란 말 나오나요? 그 수계라는 말이 그 하천 일대, 한강변, 안양천변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수변경관지구라는 게 바뀐 거거든요. 옛날 용어가 훨씬 와닿는 것 같은데, 수계의 수변 및 문화적 보전 가치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자 봐요. 특별한 경관을 보호한대요. 자 봐요. 경관지구 중에 경관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3가지. 자, 자연경관을 보호하려면,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려면, 특별한 경관 보호하려면.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문제를 또 각도를 달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네들은 개념을 묻는 문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헷갈리니까. 야들은 개념 문제 나오는, 개념 묻는 문제 내는 놈이 정신병자지. 답이 다 있는데 그 정신병자가 낸 문제를 틀린 사람은 정상이지. 정신병자여끼리 해야 그 문제를 맞히고 하는데 정신병자가 낸 걸 틀리면 정상이지. 왜냐하면 돌아버린 사람을 돌려버리면 정상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에 뭘 정하려고? 최고 한도. 그 고도지구란 놈은 다시 종류가 나눠지나요? 그냥 고도지구요. 경관지구는 몇 가지요? 경관은 자식이 3명 되지만은 고도는 자식이 없다고. 잠깐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고도지구는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라는 게 있었어. 없어졌어요. 혹시 이런 거는 2, 3년 전에 없어진 제도를 시험에 내거든. 고도지구는 그냥 고도요. 자, 만약에 고도지구 묶였다, 어떤 제한을 받냐면, 자 봐요. 중심상업지역이다. 아까 용적률 최대 얼마? 1,500. 그럼 대지가 100평인 사람은 50평으로 지으면 몇 층까지?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한 층의 층고를 3m만 잡아도 3, 3은 9, 90m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보통 층고를 한 2.67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3m로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최대를 지으면 이 사람은 30층 빌딩을 지으려면 이렇게 지으면 되잖아요. 30층짜리. 근데 여기다가 중심 상업지역인데 일부를 자 예를 들어 45m 고도지구로 지정해버렸다. 그럼 얘는 용적률 다 써먹지도 못해. 45m 넘는 걸 못 짓거든요. 그래서 이거 용적률 높은데 그래도 건물 높이를 좀 제한하고 싶다. 그럼 고도지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용도지역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또 부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땅 가진 사람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중심? 상업적이지만 옆에 콤마 고도지구 묶였겠지. 그러면 고도 제한 얼마까지 걸리는지를 또 중개업자가 알아줘야지. 그러죠? 고도지구 안 묶인 땅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도지구는 높이를 제한하는구나. 그 목적이 다 달라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지구? 방화. 방화지구는 불을 질리는 거예요. 불을 막는 거예요. 그 뉴스 보다 보면 왜 뭐 불 지르고 도망간 방화범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고 이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때 방화도 불 막는겨? 불 지른 놈이잖아. 방화범하고 방화지구는 방화는 방화지만은 그 방이 아니잖아요. 불 지른 놈은 불을 놓은 놈이고 지금은 불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건물 지을 때 종류라든가 이런 걸 제한하는 게 아니고 내화로 하라고. 그래서 방화지구 이놈도 세분된다 안 된다? 새끼 없지. 뭐 충청도 방화지구는 불이 은근히 뜨겁고 전라도 경산은 확 뜨겁고 서울은 뜨겁다 말아버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불은 다 똑같으니까. 자, 서울 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불 어디가 제일 뜨거울 것 같아요? 충청도 불이 제일 뜨거워요. 은근히 사람 죽여놓습니다. 우리 민법 선생님이 오리지널 충청도 보령 사람인데 내 진짜 내 있잖아요. 이 사람 이 양반하고 오래 알고 진짜 내 피가 다 마른 사람이 내가 아주 같이 있으면서 내가 아주 그냥 피가 다 마른 사람이 아주 그냥 웃으면서 사람 죽여놔가지고 괜찮아요 그래놓고 안 괜찮아요. 됐시요 됐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것이 됐시요가 됐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죠? 됐시요 이렇게 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그것이 나중에 알았어요.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 네 괜찮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게 괜찮은겨? 그래서 고도 방화지구는 세분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용도 지구 중에 세분되지 않는 것만 골라봐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라는 거 있죠. 경고, 방방 이렇게 대가리 외우고 이런 것들은 또 대가리 따서 외우면 돼요. 경고, 방방, 보취, 개특. 자, 보호지구라는 거 있지요. 없어요, 여러분? 보호지구는 종류 몇 가지요? 자, 그래서 역중생 이렇게 연습해. 여러분들 참 이런 걸 좀 외우는 거 수업 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하나도 안 떠오릅니다.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는 어딜 대상으로 하는가 볼까요? 문화재 옆에 전통 사찰 있나요? 그 왜 조계사, 봉헌사, 길상사 같은 큰 절들 있잖아요. 그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야. 그게 무슨 지구?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로 속에 동그라미 없어요. 그 중요시설물은 예를 들어 어떤 걸 말한다? 항만, 공항, 공용시설, 그 다음에 교정 및 군사시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 지역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고 토지용계획 확인서 띄었다. 그럼 여기는 모르긴 몰라도 어떤 게 있다고? 교정, 교도소, 군인시설이 있다든가. 그 다음 항만이, 공항이, 그러죠? 또 공용시설이라는 건 공공청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청사, 법원 건물 이런 것들 쓰지 말고 그런 거 낱개로 쓰지 말고요. 그러면 인천항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하자. 인천공항 주변을, 김포공항 주변을 지정해야 되겠다. 그럼 뭘로 지정? 중요시설물이란 얘기지. 보호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야. 야생, 동식물, 서식지가 있을 때. 자, 보호지구 종류 몇 가지요? 자, 이제 고개를 드시오. 전통 사찰이 있으면 지정하는 것이
봐봐봐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 숙이잖아요.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이렇게만 해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자, 중요 시설물은 어떤 거? 항만, 항공이 아니고 항만. 항공하고 공항하고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자 목동역에서 택시를 타서 아침에 저 택시기사한테 저 김포 항공으로 갑시다. 인천 항공으로 갑시다. 그래도 알아들어요. 아, 예, 인천공항이요. 예. 하고 찍어서 간다니까. 근데 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있어도 인천항공은 없지. 그래서 중요시설물은 예를 들어서 항만, 공항, 공용시설이나 교정, 군사시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 동식물, 서식처, 막 사자, 기린, 악어, 코끼리 막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우리나라는 근데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대충 뭐 가물치가 돌아다니고 하면 다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자연취락하고 집단취락지구. 보취개특이잖아요. 그러죠? 자, 취락지구는 뭐하고 뭐로? 자연취락하고 집단. 자집, 자연집단 이렇게 연습하는데 이게 두 개예요. 이거 은근히 시험 자주 나와요. 이 두 개짜리들이 시험 참 자주 나오거든. 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서 지정하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서 지정하냐? 이거거든. 서로 바꿔놓거든. 그래서 보면 자연취락지구는 1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려고. 자, 여기 봐봐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 분 있죠? 지금 전심 좀 굶으시면. 야가 도시지역 아니면 어디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그러죠? 녹지지역하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런 데 취락,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 건폐율을 한 60%까지 주려고 취락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녹지하고 도시지역 바깥에 이렇게 옹기종기 마을이 형성됐다. 그럼 무슨 취락? 자연 취락이라고. 집단이 아니고. 뭐 한급반인데 그 밑에 건데 어때? 이러지 말고 그렇게 낸다고 시험은. 그 집단 취락지구 뭐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려고. 완전 다르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 영어로 그린벨트라고 들어봤지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좋은 겨? 시가와 조정 구역이 좋은 거야? 그래도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거라 다르네. 확실히. 그러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가와 주세요. 일주일 지나니까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 주세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된 땅 사면 되게 안 되게. 그런데 아니 그럼 굳이 비쌀 것까지는. 근데 거기가 6개월 때 풀린다는 정보가 있으면 아유 대출이라도 받아 사야지. 그럼 러시안 캐시 가면 해주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현재 묶여 있다. 근데 이것이 풀린다는 소스라든가 이게 기대 가능성이라 있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보통 20-30년 가요. 묶여버려요, 그것도. 그러니까 풀릴 수 있을 때.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땅을 사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주택이 10가구 이상 이렇게 있으면 집단 취락지구로 해줘요. 그러면 그 그린벨트 안에서도 집단 취락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풀 때도 제일 먼저 그 동네를 먼저 풀어. 아파트 짓고 할 때.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집단 취락지구라고 된 땅이 있으면 여윳돈 있으면 좀 사도 괜찮아요. 우리 목동은 여윳돈이 집집마다 몇 억씩 있잖아요. 애들 아빠 모르는. 통장에 없어요? 2-3억 정도? 목동 아니에요. 목동은 보통 뭐 애들 아빠 모르게 2-3억씩 통장에 넣고 살고 그런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아닌가 봐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여윳돈 있으면 그린벨트 땅 사는데 그린벨트 안에서도 뭘로 지정된 곳을 아니. 자, 그린벨트 안에 뭘로 지정한 것을 사라 그랬더니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나 그린벨트나 같은겨.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나는 도쿄는 갔다 왔는데 동경은 갔다 온 적 없대요. 동경은 나 갔다 온 적 없다고. 도쿄는 갔다 왔대요.
그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오사카는 갔다 왔지만 대파는 갔다 온 적이 없다. 이건 대화가 될 것 같네 또. 그죠? 같은 말인데 한자말을 그거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동경, 도쿄 똑같은 말을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10가구 이상 주택이 옹기종기 있다. 그럼 무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녹지나 도시 외 지역의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은 자연 취락. 여러분들 참 집단 취락 외우면 자연 취락이 기억 안 나고, 자연 취락을 외우면 집단 취락 기억 안 나고, 취락지구 외우면 경관지구가 안 떠오르고. 그죠? 경관지구는 종류 몇 개? 첫째, 자식 특,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그러니까 10분 이해는 해요. 평생 평화롭게 집에서 텔레 보고 시댁 식구들 험담하고 살다가 얼떨결에 하고 났더니 엄청난 내용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부터 삶이 달라져. 1년 뒤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텔레비 이런 거 보지 말고, 텔레비 뉴스 나오면, 부동산 뉴스 나오면 뉴스가 귀에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것들 막 나오니까.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하고 집단. 자,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하는 게 집단 취락. 녹지나 도시적 바깥에 지정하면 자연.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라고 있지요. 여러분 왠지 개발진흥지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느낌이 좋잖아요. 개발을 진흥하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거거든. 그래서 행위잔을 용도지역제도를 완화도 하는 게 바로 이놈이요. 이놈은 주산 관복이 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주산 대가리 따가지고 주산 관복이 더 하다 보면 입에 익숙해집니다. 아유, 유치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레벨에 맞춰야지. 뭐 주산 관복이 더 해서 몇 개로 나눠진다고? 관복특 하면 딱딱하니까 관복이 턱 이렇게. 간이 아니고 관이야. 간복이라 그러지 말고 관복이.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정말 잘 됩니다. 관복이 더. 자, 주거개발진흥지구. 저 서울 사람이 주소 서울이에요. 서울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저 사투리도 안 쓰고 얼마나 서울말 잘 쓰는데.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무슨 기능 중심? 그러니까 따로 안 외워도 돼요. 주거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려고. 산업유통은 공업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해 버리려고. 그 다음에 관광휴양은 무슨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관광휴양으로. 복합개발이란 말 나왔지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두 가지 이상 짬뽕해서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기능 및 관광휴양 기능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려고. 둘 이상 섞어서 개발하겠다. 무슨 개발?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는요, 그 위에 네 가지 외에 또 다른 목적. 그래서 주거, 공업, 유통, 물류 등등등 이런 거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요 개발진흥지구란 요 용도지구는 다시 몇 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요? 보치, 개특이잖아요. 개발진흥지구란 놈은 주거, 개발진흥, 그 다음 산업유통, 그 다음 관광휴양, 그 다음 복합개발, 그 다음 그 일일이 또 계속 봐야 돼요. 병아리 물 먹듯이. 하나 할 때마다 보고 기다려버려. 하나 할 때마다.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나중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놈이 나중에 지구 단위계 쭉 나올 때 얘가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케이스 문제에서.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를 묶으면 아까 여러분요, 독림지역으로 지정되면 여기 땅에 건물 지을 때 건폐율은 몇 프로까지 허용? 20%. 용적률은? 아까 써먹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라는 걸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까지 허용이 돼요. 특별하게 완화를 해주거든요. 저게 큰 역할을 해요, 나중에 시험에서.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종류 몇 가지로 나눠서 개발할 수 있다. 주산, 관복이, 덕이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공부는요, 부담이 없어야 돼요. 재밌게.
그래야 잘도 외워지고 학원에 또 기쁜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학원에 갈 때 무슨 어깨가 온몸이 무거워서 갈까 말까 그럼 그 과목 점수 안 나오거든요. 주산, 관복이 터 이렇게 세 번 해요.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있죠. 단어 속에 보니까 특정 용도의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보면은 주거,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청소년 유해 시설을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못 짓게 뭐 하려고 제한. 청소년 유해 시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위락, 숙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그런 거 오락실이 아니고 오락실은 유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 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하는 시설을 못 짓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려면 뭘로 지정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를 보면은 지역의 토지형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형을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형을 도모 거기 줄 치세요. 복합적 토지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야 되겠다. 복합적 토지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게 무슨 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지.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같은 거 못 짓게 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 몇 가지? 9가지 용도지구.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합 용도에서 9개. 그리고 경관지구는 종류 몇 가지가 나눠지고 자식, 특,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취락은 자연, 집단, 개발지는 주산, 관복이 터 하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어떤 규제를 받는지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밤 꿈자리에서 나와서 안 돼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봐봐요. 야네들은 용도 지역, 야들이 용도 지구. 그러니까 앞부분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6가지 중에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을 위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4글자 용